행복. 행복을 찾아 헤매는 한 그대는 행복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대가 가진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한 그대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리기만 한다. 그대, 무엇이 평온인지 아직 모르는가? 모든 소망을 접을 때, 목표도 열망도 모를 때, 행복의 이름을 더는 부르지 않을 때, 비로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그대의 마음을 더는 괴롭히지 않고 그대의 영혼은 평온해지리라. 오늘도 사색의 정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산문집이죠. 밤의 사색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북튜버를 하게 되면서 구독자님들이 어떤 책을 듣고 싶어 하실까를 위주로 도서 선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 책은 우연하게 다른 채널을 통해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설레이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들어보면 괜찮다, 힘내라 이런 위로하는 말들은 없는데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딱 마음을 비워내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제 위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하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일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 논어의 위령공편에도 무의이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때론 너무 애쓰기보다 최선의 노력은 하되 능력 밖의 일에는 그냥 흐름에 내맡기면 애씀없이 오히려 잘 흘러간다는 뜻인데요. 헤세의 산문집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물 흐르듯 편안한 마음으로 사색의 밤을 보내시도록 함께 헤세의 산문집으로 떠나보실까요?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외로운 밤. 멀찌감치 떨어져 내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착각인지 모르나 그다지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을 세세히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나는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무수히 겪고 외적인 것 외에 내적이고 더 실질적이고 필연적인 운명을 정복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내 인생은 그다지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나를 덮친 외적인 운명이 모두에게 그렇듯 피할 수 없고 신에게 달린 일이라면 나의 내적인 운명은 나만의 고유한 작품이었다. 그것의 달콤함도 씁쓸함도 오로지 내 책임이다. 내 삶은 가난하고 힘겨웠지만 달리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풍족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삶은 찰나의 섬광이 어둠의 세월을 지우고 정당화할 수 있게 가끔 번개라도 쳐야 겨우 견딜 수 있는 어둡고 슬픈 밤과 같다. 어둠, 절망적인 암흑, 그것이 일상의 끔찍한 순환이다. 나는 모른다. 그동안의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걸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한다.
축복과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 방해받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리라. 그리고 고통을 지나 이런 축복에 도달하고 아픔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과 아픔도 도망쳐야 할 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삶을 행복으로 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삶은 오로지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최대한 많은 행복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고자 한다. 권태로운 삶도 하얗게 불태우듯 살아내고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 행위와 고통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두 기둥이자 삶 전체이며 하나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절반이다. 고통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 전체이다. 고통에서 힘이 생기고 통증에서 건강이 생긴다. 갑자기 쓰러져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건강한 사람들이다. 고통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이 사람을 끈질기게 하고 고통이 사람을 강철로 단련한다. 작은 기쁨.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보고 매사에 서두른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쁨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는 선인들의 목가시나 감성적인 여행기를 읽으며 부러움에 미소를 짓는다.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바쁠 때가 있긴 했을까? 나는 프리드리 슈레겔이 쓴 게으름에 관한 시선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지우기 어려웠다. 슈레겔, 당신이 지금 우리처럼 일해야 했다면 당신은 얼마나 괴로워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겠는가. 현대인의 분주함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주함과 조바심이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휴식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리는 휴식조차 조바심을 내며 바쁘게 즐긴다.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빠르게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 쾌락은 더 많아졌지만 기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해결책을 나 역시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현대적이지 않지만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개인적인 해결책을 여기에 소개하고 싶다. 적당히 즐겨야 즐거움이 2배다. 그리고 작은 기쁨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제하라. 절제의 습관은 작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능력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딱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보라. 나무 한 그루,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어느 하늘 아래서도 햇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을 들여라.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아침의 신선한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온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얼마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주변의 수많은 작은 유혹들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이 마주하는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훌륭한 눈을 가지려면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뼘의 하늘, 정원의 초록 나무 울타리, 튼튼한 말, 멋진 개, 삼삼오오 떼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올린 여인의 머리,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눈을 떠 자연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눈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맑아지고 더 좋아진다. 설령 흥미없게 보이거나 흉하게 생겼더라도 모든 사물에는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작업실로 썼던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놀곤 했다.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방해가 될 때도 있었지만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쳐다보며 얻는 기쁨과 활기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알록달록 예쁜 옷들, 생기 넘치는 아이들, 활발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 날렵하고 민첩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었다. 날마다 작은 기쁨을 가능한 많이 경험하라. 많은 준비를 요구하는 거창한 쾌락은 휴가 때나 조금씩 나누어 인색하게 누려라. 시간이 부족해 쩔쩔매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 심심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나 지친 몸을 추스르게 하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기 때문이다.